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오행으로 역사, 타로, 사주, 그리고 문화를 전반적인 것을 두드리고 깨뜨려서 화끈하게 열어드리는 김애담입니다. 저는 타타몽으로 새롭게 태어났고요. 이 타타몽이라는 뜻은 몽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행으로서 화수목금토의 오행의 원리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면서 이거에 대한 예시를 통해서 오행에 대해서 남김없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안녕하세요. 타타몽입니다. 제 1강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타로카드의 유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는 이집트설이고요. 두 번째는 수비설에 의거해서 이 얘기를 나누고자 해요. 타타몽에서 보는 관점에서는요. 이 타로카드 자체에서 유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제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가 알려진 바는 없어요. 약 4천년 전에 이집트에서 유래됐다고 하는 것을 16세기를 지나서 17세기, 18세기를 통한 학자들에 의해서 정립되어서 18세기에 모토로 태어났다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게 유래설이 설파가 되었는지를 지금으로부터 화면을 통해서 잘 알아보도록 할게요. 15세기 전반에 이탈리아의 북부지방에서 제작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타로 카드를 직접 그려가지고 아주 희귀했기 때문에 귀족사회들이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16세기 이후에는 목판으로 그게 제작이 되는 바람에 한마디로 보급도가 굉장히 높아졌죠. 18세기 무렵에서 현재 타로의 개수가 디자인이 지금 나온 디자인하고 같이 머무르게 되었는데 주 생산자의 이름을 따서 마르세유 타로 카드라고 명명하게 됐고, 이 마르세유의 카드는 지금 이 전체 타로 카드를 보는데 굉장한 모토가 되었죠. 자, 마르세유의 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마르세유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최초로 그려진 마르세유 1907년에 제작된 마르세유의 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이 타로 카드의 그림을 보면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알려진 거 우리가 잘 아는 태양 카드라든지 아니면 죽음 카드 아니면 새로이 운명의 수레바퀴 같은 타로들은 옛날의 방식대로 그려진 고전적인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런 카드에 비해서 앞으로 나타나는 타로 카드의 많은 카드들은 이런 거를 갖다가 훨씬 더 초현실적으로 만들게 되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집트 문화를 살피면 타로 카드의 의미와 사상에 내재된 여러 상황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고대의 비밀을 간직한 피라미드의 벽화나 파피루스에 그려진 그림들만 봐도 지금의 타로 카드가 밑그림처럼 보이는 의미와 상징들이 아주 많죠. 이집트의 상징물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칼머리에 이비누스라는 신이 있죠. 이비누스는 죽은 자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심판에 하는 모습들은 타로 카드하고 연관성을 상당히 찾기에 충분하지요. 이집트 신화에서 보이는 이집트의 모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혜에 관계된 이런 타로들인데요. 이 타로가 이 타로에 녹아있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재밌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 타로의 의미는 말의 뜻도 이집트의 두루마기 상형문자에서 생겨난 말로 운명의 수레바퀴처럼 수레바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제 18세기로 넘어가 볼게요. 18세기에는 앙칸 쿠르드 제블링, 이 사람 대단하죠. 타로가 이집트의 지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집트의 신들 가운데서 문자의 신인 토트에 의해서 쓰여진 잃어버린 고대의 지혜를 찾는 열쇠라고 생각했고 이를 정확하게 명문화하려고 애를 썼어요. 이 토트의 신, 이 토트가 가지고 있는 이 막강한 파워들은 18세기에 이집트의 신화를 다시 부활하는데 막강한 의미를 부여했죠. 또 하나의 연관성은 이집트의 신전에 있는 비밀의 방에 근거합니다. 그 방에는 실물 크기의 그림이 11개가 두 줄로 쭉 늘어서 있는데 마법사의 제자들이 그 그림을 보고 지나가면서 신의 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22개의 그림이 오늘날의 22개의 카드의 모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1799년 로제타 석이라는 게 발견이 됐죠. 로제타 석이라는 것은 샹폴리옹 손에서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제가 해독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집트 기원설은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는데 제블랭의 이집트 기원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러한 믿음은 굳어지고 증폭돼서 1857년 로마니, 즉 다시 말하면 이집트인이 후예라고 추정되는 집시들이 유랑하면서 타로 카드가 유럽으로 전파가 마구마구 되었다는 거에 이르게 됩니다. 먼저 수피 기원설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수피 기원설과 카발라 기원설이 있는데요. 이 수피와 카발라가 타로 카드의 기원이 된다는 주장에는 수비학, 즉 숫자 신비주의적 상징이 깊이 기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피는 이슬람의 시파에서 갈라진 신비주의 종파인데요. 수피라는 이름은 기독교의 세대자 요한처럼 양털로 된 허름한 옷을 입었다는 데에 비롯하고요. 수피는 오늘날 이슬람 신비주의를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넓어졌어요. 타로의 수피 기원설은 이슬람에서는 13이 신성한 숫자로 인식되고 그 13의 카드를 펼치는 사람을 더해 14가 되는데 이를 토대로 소비밀인 14장의 카드인 4종류의 카드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한편 카발라의 히브리어로 전통이라는 뜻이고 일반적으로 유대교의 신비주의를 가리키는데 카발라는 타로 카드의 풀이에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어요. 이 기원설의 핵심은 타로의 대비밀 카드 22장이 히브리의 22개 알파벳과 상응한다는 점인데 이 내용도 중세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견해이고 카발라에서는 인간과 자연, 나아가 이 세상이 신의 언어로 된 책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성경에 신의 이름이 비밀스럽게 기록되어 있어서 신비의 지식을 습득한 자는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여겼는데 이는 상징을 유추하고 의미를 만들어가는 타로 읽기와 기본적으로 유사한 사고 방식이랍니다. 이상으로 이집트설과 수비설 두 가지의 설명은 모두 끝냈고요. 지금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셨나요?